네, 계속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 대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사흘째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앞선 두 번의 유행 때에도 없었던 상황인데요. 네,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잇따라 격상했지만 확산 세례 잡기에는 힘에 부치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내일 또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의논하는데요. 오늘 관련 내용 김경우 인제대 서울백병원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 코로나 신규 감염자 수가 좀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한데 계속 지금 500명 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밀폐, 밀집, 밀접 이런 집단 감염도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2단계 거리두기를 격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 효과가 아직 잘 안 나타나고 있는 건지 그 격상 시기가 조금 늦었던 건지 현재 상황 어떻게 좀 진단을 해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동안 경험을 봤을 때 거리두기를 했을 때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보통 한 열흘, 또 2주 정도 걸리는 것으로 빠르면 또 뭐 1주만 해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한 열흘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조금 증가가 예상될 때는 좀 선제적으로 낮추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많은 방역 전문가들이 이제 강조를 해왔었는데요. 조금 그 날짜를 잠깐 돌이켜 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11월 7일 요때 평균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한 89명 정도 되다가 11월 13일 이제 160명대로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때 조금 2단계로 빨리 격상을 했으면은 우리가 한 300명 선에서 좀 감소세라든지 아니면 증가 둔화세를 조금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약간 우리가 1.5단계를 적용한 게 이제 11월 19일, 2단계가 24일. 그러니까 24일을 또 지금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우리 거리두기 효과를 보고 있지 않는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지금 600명, 700명 어느 정도 정점까지 갈지 조금 우려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어차피 할 2단계 조치였으면 조금 더 빨리 했더라면은 300명대에서 우리가 감소 효과를 본다면 조금 2단계 거리두기 기간도 조금 더 단축시켰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남는데요. 우리가 그 중대본 자료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휴대폰 이동량이라든지 이런 버스, 지하철, 택시 이용 건수 이런 것들을 8월과 비교해 봤을 때 최근에 한 7% 정도 감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8월 달에 2단계 했을 때는 보통 한 17에서 20% 감소한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에 비해서는 조금 이동량 감소가 조금 더디다. 이게 조금 우려가 되겠고, 물론 이제 이동량하고 감염자 증가세가 아주 비례하진 않지만은 8월 때보다는 둔화세가 조금 덜하지 않을까. 계속 증가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거리두기가 앞으로 한 일주일 열흘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2단계가 좀 효과가 없고 지금의 영향이 이 일주일 열흘까지도 계속 증가세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다. 조금 이동량이 그때만큼 많이 좀 줄지 못한 게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너무 오랜 기간이 코로나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힘들고 피로도가 쌓이고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도 가장 걱정하는 것이 단계를 격상했을 때 국민들의 어떤 피로도 때문에 참여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좀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신데요. 아무래도 좀 전 국민들의 어떤 좀 적극적인 참여도 이런 것들이 좀 다시 한번 필요한 시점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이동을 한다고 뭐 이동량이 다 반영하는 건 아니지만 가급적 여러분들이 만나는 소모임이라든지 식사 모임 이런 연말 모임 이런 것들을 최대한 자제하시면서 마스크 착용을 잘 착용해 주시고 이런 노력들이 조금 더 부과가 된다면 이동량에 대한 우려를 조금 우리가 덜 수가 있는데 또 좀 안 좋은 요건으로는 겨울철이라는 어떤 밀폐되고 환기가 잘 안 되는 환경 노출이 더 많아진다는 점이 또 좀 안 좋은 영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좀 많이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또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확진자가 나오다 보니까 정부가 내일 이제 거리두기를 격상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좀 상황이 좋아 보이진 않는데 그 필요성이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네, 일부는 뭐 조금 더 확산세가 진짜 증가하는지 좀 지켜보고 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저희 의료 체계의 역량이 너무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예측이 틀렸을 때는 감당해야 될 후폭풍이 너무 크기 때문에 특히 중환자 발생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가 증가하는 것에 바로 나타나지 않고 한 1, 2주 지나서 나타나고 또 중환자 한 번 되시면은 바로 호전되시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상당 기간 중환자실에 계셔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중환자 병상을 좀 활용을 높여서
코로나가 음성이 나오는 어떤 인공호흡기 환자를 일반 중환자실로 뺀다고 하더라도 또 이제 다른 중환자실도 이제 뭐 심내혈관 질환이라든지 네. 다른 중증 환자들이 또 이용해야 되는 병상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중환자 병상도 부족하고 또 음압격리실에 있는 중환자를 일반 병실로 옮기는 것도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니겠다. 그래서 이제 중환자실 전체 병상 수를 늘리고 인력을 늘리지 않으면 네. 이제 아무리 좀 운영의 네. 묘를 살린다고 해도 마치 이제 아랫돌 빼서 윗돌 개는 식으로 우리가 결국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이제 앞으로 중환자 증가세가 좀 가장 좀 우려되는 우리가 역량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환자 수가 증가할 수가 있겠고 네. 또 중환자 수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치명률 자체가 좀 1.6%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 300명씩 나오시게 되면 거의 매일 5분, 6분이 돌아가신다는 뜻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또 불필요한 사망률도 우리가 또 최소한 좀 막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 확진자 감소세를 낮추는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병상 부족도 그렇고 이게 확진자가 계속 이렇게 증가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파생돼서 이제 접촉자도 많을 거고 자가격리자도 많을 거고 진단 검사자 수도 많을 거고요. 계속 이렇게 늘다 보니까 이게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의료적으로도 그렇고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 좀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걱정이 되거든요. 어떻게 좀 상황이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감염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방역 용량을 동원해서 접촉자를 찾아내고 격리시켜서 추가적인 전파를 막는 노력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역 임계치를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감염 경로를 확인하지 못하고 접촉자를 찾지 못해서 감염자가 계속 감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역학조사 할 수 있는 역량도 같이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제 감염 경로 불명 비율이 늘어난다는 것은 물론 이제 깜깜이 환자도 있지만 그 환자분들에 대한 어떤 동선 파악이 좀 충분히 빠른 시간 내에 되게 어렵다는 뜻이 되겠는데 네. 사실 어떤 한 분의 확진자를 대상으로 동선을 파악하고 접촉자를 파악한다는 것은 그분이 방문한 장소도 많고 그 장소를 이용한 분들도 많고 또 누구누구 만난지를 다 조사해야 되는 과정이 굉장히 쉽지 않은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확진자분들의 이제 적극적인 역학조사 참여에 대한 협조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확진자 수가 갑자기 많아지게 되면은 우리가 일일이 역학조사로 다 차단할 수 있는 방역 그물로 다 막을 수 있는 것에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네. 확진자들이 더 우리가 모르는 감염들이 더 빨리 늘어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참 또 하나 걱정인 게 다음 주에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많은 학생들이 또 몰리고 그에 앞서서 좀 긴장도 많이 되고 있을 텐데 실제로 좀 걱정이 되는 게 서울 강남의 유명 입시학원의 한 수강생이 다행인 것은 일단 가족을 통해서 확진이 받아졌다고 합니다. 그 안에서 학원들 사이에서의 감염은 아닌데 또 충분히 그게 더 퍼져나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되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래서 이제 학원에서도 이제 방역 수칙을 굉장히 강화하고 그 얼마 전에도 강남의 어떤 학원 선생님이 이제 감염되셨는데 추가적인 학생 감염은 아직까지 보고가 되고 있지는 않는데 아무리 이제 학원에서 방역 수칙을 잘 강화해서 학생들 간의 감염 전파를 최대한 차단했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좀 계절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가 90% 이상 방어 효과를 주지만 또 일부는 또 감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같은 학원 수강생들 중에서 확진자가 있다는 것은 다른 학생들에게 상당히 부담이 돼서 네. 이제 역학조사가 어느 정도 돼서 어느 정도 범위로 접촉자 또 격리 대상자로 통보될지 모르겠지만 또 이제 접촉자로 분류된 학생들도 상당히 또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물론 격리 대상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수능에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똑같이 이제 받을 수는 있지만은 상당히 네. 이제 심리적인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 결국 가족 감염을 통해서 지금 수험생들에게도 얼마든지 전파가 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좀 안전한 수능을 치르기 위해서는 좀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네, 일단은 가족 간의 감염은 사실 무증상 시기에 전파되기 때문에 그리고 같이 생활 공간을 이용하시고 또 식사도 같이 하시고 참 예방하기 어려운데 전에 이제 중국에서 한 120여 개의 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무증상 시기에 평상시에 집에서도 이제 마스크를 쓰고 거리두기를 하고 손 씻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한 79% 정도 가족 간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다만 이제 증상이 나타난 다음에 하면 효과가 없다. 이런 논문이 하나 있긴 했는데 그것
그것은 이제 조금 약간 그 인터뷰로 했기 때문에 좀 정확도는 떨어질 수가 있는데 일단 지금은 좀 어색하시고 하더라도 가족 내에서 가족들끼리도 마스크를 쓰시고 네네. 또 수험생간 거리두기를 한다든지 또 같은 공간을 사용하지 않고 이런 노력들을 조금 당분간 좀 해주시는 노력이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전 국민들께서 수험생들이 이제 이런 공정한 시험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다 같이 좀 참여해 주시고 동참해 주신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무증상 감염 얘기도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최근에 확진자 가운데 이 20, 30대 비중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그 젊은 층들이 그때 지난 8월에도 그 무증상 확진자가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데 지금 보니까 수치가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젊은 사람들의 어떤 무증상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젊은 층에서 무증상이기 때문에 조용한 전파를 더 잘 일으키고 또 사회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접촉량도 많고요. 그래서 지금 20, 30대 감염 비율을 봤을 때 한 15%, 한 전체 한 20, 30대가 한 30%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네. 물론 이제 전체 인구수 중에서 20, 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한 26% 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 인구수로 봐서도 상대적으로 좀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또 이제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비수도권보다는 이제 주로 젊을 때 수도권에 또 많이 오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수도권에 또 좀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젊은 층 간의 어떤 무증상 감염, 특히 다중이용 시설이라든지 뭐 대학교 동아리라든지 또 아니면 직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감염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최대한 자제하고 뭐 예방하는 노력들이 특히 젊은 층 중심으로 조금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우리가 젊은 층만 딱 감염되고 고령층의 어르신이나 기저질환자가 감염되지 않게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결국은 지역사회 감염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어떤 요양병원 종사자를 통해서 또 요양병원 시설 내로 또 전파가 돼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젊은 층에서의 어떤 나의 어떤 조금 만남을 조금 자제하고 네. 마스크를 조금 더 철저히 쓰고 하는 노력이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조금 감안하셔서 특히 젊은 층 분들의 이제 방역 활동 참여가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새로운 집단 감염 사례가 좀 발견이 됐는데 서울에서 어플 소모임을 통해서 2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9차례에 걸쳐서 오프라인 소모임을 가졌다고 하는데 좀 경각심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그동안에도 보면 어떤 방문 판매라든지 다단계 금융 판매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많은 전파 사례가 있었는데 아마 이제 그런 사업들의 특징은 이제 자꾸 새로운 투자자, 새로운 구매자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자꾸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 그런 쪽에 감염이 조금 더 집중됐었던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잘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새로 만날 때는 아무래도 감염 위험성이 더 높아지겠고 물론 이제 늘 만나던 분들 위주로 만나는 것들도 지금은 위험한 상태가 됐지만 아무래도 이제 늘 만나던 분들은 새로운 감염 위험이 없으면 사실 그 안에서는 어느 정도 평형 상태를 이룬 상태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큰 감염은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떤 지인 모임, 김장 모임, 마을 분들이 김장을 담그는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감염원이 들어오게 되면 또 많이 전파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 어떤 지인 또 가족 모임 또 특히 이제 모르시는 새로운 만남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좀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강원 지역도 상황이 좀 좋지가 못한 지역 가운데 한 곳인데 이게 야외에서 산림 가꾸기 사업장에서 같이 일을 하시던 분들이 확진자가 좀 다수 나왔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야외에서는 이제 실내만큼은 감염은 잘 그렇게까지 전파가 크지 않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글쎄요, 어떤 부분이 좀 원인이 됐던 걸까요? 네, 지금 알려진 바로는 당시 이제 마스크라든가 소독제나 현장에 비치되고 방역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지금 역학조사가 조사 중인데 아마도 이제 하루 8시간씩 야외에서 근무를 하셨다고 하니까 아마 중간에 식사 시간 같은 것이 좀 있었을 가능성이 있겠고요. 또 이제 추운 날씨니까 뭐 야외에서 드시는 것보다 좀 밀집된 실내에서 좀 같이 식사를 하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좀 추정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야외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적으로 감염력이 좀 덜하지만은 밀집된 실내에서 같이 식사를 하시고
같이 화장실을 이용하시고 이런 환경들이 언제든지 감염 노출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외에서 어떤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좀 멀리 한 2m 이상 거리두기를 하시면은 좀 마스크를 안 쓰셔도 되지만 좀 밀집하게 모이는 야외라든지 아니면은 그 주변에 같은 공동 생활하시는 실내 장소가 있다면 거기서 얼마든지 감염 노출 위험은 여전히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요즘의 코로나19 상황을 보면 뭐 댄스 학원, 또 김장 모임, 당구장, 병원, 군대 뭐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곳곳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도 16%대 비교적 높게 올라와 있는데 이런 상황들이 좀 언제까지 지속될 거라고 보시나요? 네, 지금 처음 맞는 겨울이고 그렇기 때문에 참 모르는 변수가 아직은 좀 남아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얼만큼 효과가 있을 것인가, 세부 방역 수칙 준수 내용이 얼마나 실효성 있는 항목들인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은 실내에서 뭐 환기와 소독 또 뭐 4제곱미터 이상 한 명 이상 인원 제한 뭐 이런 9시 이후는 운영 금지 이런 것들이 실효성이 있는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이 단계별 방역 수칙 준수에 분들이 얼만큼 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느냐 이런 것들이 얼만큼 효과가 나타날 것인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확산세가 증가세가 빨라지는 거, 좀 둔화되거나 정체되는 거, 또 감소세로 이어지는 것 이렇게 좀 구분해서 생각해 본다면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증가세 둔화가 아니라 증가세 감소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나오고 있는 600명, 800명 감당하기 어려운 수치이기 때문에 낮추는 노력들이 필요하고 낮추려면은 좀 보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라든지 대부분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제로 안 해도 잘 참여하시지만은 그래도 일부 또 조금 문이 열려 있고 이용할 수 있게 되면 또 쿠폰 같은 게 있으면 써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조금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 정책과 또 국민들의 참여 그리고 그것으로 피해를 보시는 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랜 기간 지속되다 보니까 참 피로도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교수와 함께 코로나 상황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